1번 문제. 1번 문제는 15년 3회, 18년 1회, 19년 1회, 20년 1회, 20년 2회, 20년 3회, 21년 2회, 22년 2회, 총 10년간 8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여과 집진 시설의 채취 이전 또는 포집 원리 6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채, 두 번째로는 중력 침강, 세 번째로는 확산, 네 번째로는 정전기 침강, 다섯 번째로는 직접 차단, 마지막으로는 관성 충돌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체중이 확정적으로 찌는 것을 직관하였다. 체중 확정 직관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이번 문제는 17년 3회, 18년 1회, 20년 1회, 22년 2회, 총 10년간 4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전체 환기시설 설치 시 기본 원칙 4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오염물질 사용량을 사전조사하여 필요 환기량을 계산할 것. 두 번째로는 오염물질 배출구는 가능한 한 오염원에 가까이 설치할 것. 세 번째로는 공기를 급기할 땐 깨끗한 공기를 공급할 것. 마지막으로는 공기 배출구와 근로자의 작업 위치 사이에 오염원이 위치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전체 환기시설 설치 시 5500에 전화해서 문의하자 5500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18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오리피스 형상의 후드의 플랜지 부착 유무에 따른 유입 손실 공식을 쓰시오. 단, VP는 속도압이다. 첫 번째로 플랜지 부착 유입 손실은 0.49 곱하기 속도압이고, 두 번째로 플랜지 미부착 유입 손실은 0.93 곱하기 속도압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18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포위식 후드의 장점 3가지를 쓰시오. 단, 맹독성 물질 취급 시의 장점을 쓰시오. 먼저 포위식 후드는 이렇게 생겼고, 해당 포위식 후드의 장점 첫 번째로는 유해물질을 완벽한 흡인 가능, 두 번째로는 유해물질 제거에 요구되는 송풍량이 다른 형태의 후드보다 월등히 적어 경제적, 마지막으로는 난기류 및 후드 주위 환경으로 인한 장애를 거의 받지 않음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18년 1회, 20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킬레이트 적정법 종류 4가지를 쓰시오. 먼저 킬레이트 적정법이란 킬레이트 시압과 금속이온과의 킬레이트 생성 반응을 이용하여 금속이온을 정량하는 분석법이 되겠고, 해당 킬레이트 적정법의 종류 첫 번째로는 역적정법, 두 번째로는 치환 적정법, 세 번째로는 직접 적정법, 마지막으로는 간접 적정법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18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 대한 작업에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위험 요인을 평가하는 도구의 명칭을 쓰시오. 주로 상지 작업, 특히 손과 손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인 세탁 작업, 전자 부품 조립 작업 등 작업자가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에는 JSI 또는 작업 긴장도 지수를 사용합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18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후드, 덕트 연결 부위로 급격한 단면 변화로 인한 압력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점진적인 경사가 있고 후드 개구면 속도를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장치. 해당 장치는 테이퍼 또는 경사 접합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는 테이퍼의 정의를 쓰는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으니 만약 여기서 테이퍼 정의를 쓰라고 하면 해당 부분만 암기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18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집진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운전, 유지비가 저렴하고 대용량 가스 처리가 가능하고 설치 공간이 많이 필요하며 집진 효율이 높고 압력 손실이 낮은 특징을 가진 집진장치는 전기 집진장치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다음 그림은 고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레시버식 캐노피 후드일 때 후드의 직경 F3의 공식을 쓰시오. 단 E는 열원의 직경이고 H는 후드의 높이이다. 후드의 직경 F3의 공식은 열원의 직경 E 더하기 0.8 곱하기 후드의 높이 H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18년 1회, 21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어떤 원형 덕트에 유체가 흐르고 있다. 덕트의 직경을 2분의 1로 하면 직관 부분의 압력 손실은 몇 배가 되는지 쓰시오. 단, 달시의 방정식을 적용한다. 먼저 달시의 방정식을 써주고 Q는 AV이고 이것을 유속 V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면 V는 A분의 Q 그리고 지문에서 원형 덕트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A를 원형 단면적 공식인 4분의 파이 직경의 제곱으로 대입하면 유속 V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고 해당 유속 V를 해당 달시의 방정식에 대입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것을 직경 D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면 직경은 여기 D분의 1 곱하기 여기 D제곱분의 1 제곱이니까 D 4승 1 곱해주면 D의 5승분의 1이 되겠고 그럼 이러한 직관 부분의 압력 손실은 직경의 5제곱 분의 1이랑 비례관계이며 그럼 덕트의 직경 D를 2분의 1로 해당 공식에 대입하면 압력 손실은 직경의 5승분의 32와 동일하며 압력 손실이 몇 배가 되었는지 쓰라고 했으니 기존 압력 손실분에 변경된 압력 손실을 대입해주면 최종적으로 32배가 나오게 됩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15년 1회, 18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크실렌을 다루는 작업장은 1 ATM 25도, 여기서 1 ATM 25도의 부피는 24.45리터이니 써주고 크실렌을 사용하는 작업 조건의 사용 온도는 175도, 크실렌 증발량이 1.5리터/아워 일 때 화재 및 폭발 방지를 위한 필요 환기량을 구하시오. 단, 크실렌 비중 0.88, 폭발 한계 1%, 분자량 106, 안전계수 10이다. 먼저 1 ATM 25도의 조건에 화재 및 폭발 방지를 위한 필요 환기량 Q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지문에 주어진 T는 175도, S 비중은 0.88, G는 1.5리터/아워, K 안전계수는 10, 분자량 M은 106, 폭발 하한계 LEL은 1, 그리고 B는 온도 보정 상수인데 여기서 사용 온도 T가 120도 미만이면 1, 120도 이상이면 0.7이므로 해당 사용 온도 T는 175도이기 때문에 온도 보정 상수 B는 0.7로 대입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부 계산기에 대입해 주면 화재 및 폭발 방지를 위한 필요 환기량 Q는 653.9 세제곱미터/아워가 나오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세제곱미터/민이기 때문에 1시간은 60분인 것을 이용하여 이런 식으로 단위 변환해주면 최종적으로 10.9 세제곱미터/민이 나오게 됩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16년 1회, 18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1 ATM 21도의 작업장 내 공기의 동점성 계수는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제곱미터/세크이고 직경이
120ml인 덕트 내 공기의 유속이 5m/s일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레이놀즈 수 R2를 구해줍니다. 레이놀즈 공식은 점성계수분의 밀도 곱하기 유속 V 곱하기 직경 D인데 지문에 점성계수와 밀도가 주어진 것이 아닌 동점성계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밀도분의 점성계수는 동점성계수인 것을 이용하여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문에 있는 V는 5m/s 그리고 분자 분모 전부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직경 D도 미터 단위로 바꾸면 0.12m 대입 그리고 동점성 계수 1.5 곱하기 10-5승 제곱미터/s를 대입해주면 레이놀즈 수 R2는 4만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덕트 내 흐름의 종류는 해당 표를 참고하여 구한 레이놀즈 수가 4만으로 4,000보다 크기 때문에 난류가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18년 1회, 20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일기압 25도 여기서 일기압 25도의 조건의 부피는 24.45L이고 해당 작업 조건에서 MEK 1L/h씩 사용하여 증발할 때 필요 환기량을 구하시오. 단 MEK의 분자량 72, 비중 0.805, TLV 200ppm, 안전계수는 2이다. 먼저 1atm 25도 조건의 필요 환기량 Q의 공식은 이렇고 1atm 25도 조건이므로 부피는 24.45L, 비중 S는 0.805, 사용량 G는 2L/h, 안전계수 K는 2, 분자량 M은 72, TLV는 200ppm을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필요 환기량 Q는 5467.29 세제곱미터/h가 나오게 됩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18년 1회, 20년 4회, 21년 2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필터의 무게가 5mg이고 채취하기 전에 여과지 무게 22.3mg, 채취하기 후에 여과지 무게 27.5mg이다. 분당 채취 부피가 5L인 곳에서 60분간 포집할 때 공기 중 농도를 구하시오. 먼저 mg/세제곱미터를 구하기 위해 mg과 관련된 것들을 전부 분자로 넣어줍니다. 채취하기 전에 22.3mg이었다가 채취하고 나선 27.5mg이기 때문에 실제로 채취한 무게는 27.5-22.3mg이 되겠고 분모는 전부 세제곱미터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문에 주어진 채취 부피는 5L/min에 60분간 포집한다고 나와있으니 곱해주고 이렇게만 곱해주면 단위가 리터로 나오기 때문에 1세제곱미터는 1000L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최종적으로 17.33mg/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문에서 필터의 무게는 문제를 푸는데 전혀 필요없는 물성치로 이러한 페이크 물성치를 거르고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16년 1회, 18년 1회, 18년 3회, 20년 4회, 21년 2회, 22년 3회 총 10년간 6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공기 중 벤젠 0.25ppm, TLV는 0.5ppm, 톨루엔 25ppm, TLV는 50ppm, 크실렌 60ppm, TLV는 100ppm에 서로 상가작용을 하는 혼합물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노출지수 EI의 공식은 노출기준분의 측정치의 합이므로 벤젠의 측정치 0.25ppm과 노출기준 0.5ppm 대입, 톨루엔의 측정치 25ppm과 노출기준 50ppm 대입, 크실렌의 측정치 60ppm과 노출기준 100ppm을 대입하면 노출지수 EI는 1.6이 나오고
노출 지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허용 기준을 초과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혼합 공기 허용 농도를 구해줍니다. 혼합 공기 허용 농도 공식은 이렇고 C1, C2, C3의 측정치 값들은 그대로 대입하고 위에서 구한 노출지수 EI 값도 대입하면 답은 53.28ppm이 나오게 됩니다.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18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차음 평가수가 19이고 음압 수준이 100dB인 경우 각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귀덮개의 차음 효과를 구해줍니다. 차음 효과 공식은 차음 평가수 NRR-7 곱하기 0.5이므로 지문에 주어진 차음 평가수를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은 6dB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작업자가 노출되는 음압 수준을 구해봅니다. 음압 수준의 공식은 기존 음압 수준 마이너스 차음 효과이고 기존 음압 수준은 지문에 나온 100dB 대입, 차음 효과는 여기서 구한 6dB를 대입해주면 최종적으로 94dB이 나오게 됩니다.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18년 1회, 20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작업장에 벤젠이 배출되고 채취한 시료의 벤젠 농도를 분석한 결과가 오전 3시간 동안 60ppm, 오후 4시간 동안 45ppm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단, 벤젠의 TLV는 50ppm이다. 먼저 TWA의 공식은 이렇고 지문에 주어진 농도 C 값들과 측정시간 T 값들을 대입해주면 C1은 60ppm, T1은 3시간, 더하기 C2는 45ppm, 그리고 T2는 4시간 대입,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3시간 더하기 4시간은 7시간인데 해당 TWA의 공식은 8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비인 시간이 0 곱하기 1도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해당 0 곱하기 1을 안해도 정답 처리 되겠지만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이렇게 측정시간 T의 합을 8시간으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값들을 전부 계산해주면 TWA는 45ppm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허용 기준 초과 여부 평가를 구해줍니다. TLV는 지문에 나온 50ppm을 대입하고 농도 C는 위에서 구한 TWA 45ppm을 대입해주면 노출지수 EI는 0.9가 나오고 그리고 EI가 0.9로 1보다 작기 때문에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18년 1회, 21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측정값이 다음 보기와 같을 때 기하평균을 구하시오. 먼저 기하평균 GM의 공식은 이렇고 해당 X는 측정값이기 때문에 지문에 주어진 측정값 10개를 전부 대입해주고 N은 측정값의 개수이기 때문에 10을 대입해주면 기하평균 GM은 34.23mg/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18년 1회, 20년 4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1기압 25도. 여기서 1기압 25도 조건의 부피는 24.45L이고 작업 조건에서 톨루엔과 크실렌을 각각 200g/h씩 사용하여 증발할 때 필요 환기량을 구하시오. 단, 두 물질은 상가작용을 하고 톨루엔의 분자량은 92, TLV는 100ppm이고 크실렌의 분자량은 106, TLV는 50ppm이고 두 물질의 안전계수는 7로 동일하다. 먼저 1atm 25도 조건의 톨루엔의 필요 환기량 Q 공식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를 풀 땐 사용량 G의 단위를 잘 보셔야 합니다. 하단에 파란색 글씨로 써놓은 내용을 참고하고 유해물질 시간당 질량 사용량 GG와
유해물질 시간당 부피 사용량 G의 관계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식을 첫 줄에 적용하면 두 번째 줄 공식으로 나오는 것까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부피분의 시간 단위인 G값이 주어지면은 해당 첫 번째 줄 공식을 사용하고, 사용량 G가 질량 퍼 시간으로 주어진다면 두 번째 줄 공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해당 문제 1ATM 25도 조건이므로 부피는 24.45L이고 사용량 GG는 200g/h가 되고 안전계수는 7, 톨루엔 분자량 M은 92, TLV는 100ppm을 대입하게 되면은 3720.65 세제곱미터/h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1ATM 25도 조건의 크실렌의 필요 환기량 Q 공식도 위의 개념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1ATM 25도 조건이므로 부피는 24.45L, 사용량 GG는 200g/h, 안전계수 K는 7, 크실렌 분자량 M은 106, TLV는 50ppm을 대입하면 6458.49 세제곱미터/h가 나오게 됩니다. 두 물질은 상가작용을 하므로 총 필요 환기량은 구한 필요 환기량들을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1179.14 세제곱미터/h가 나오게 됩니다.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18년 1회, 20년 2회, 23년 2회, 24년 1회 총 10년간 4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1ATM 25도 1ATM 25도의 부피는 24.45L를 적어주고 해당 작업장 내 트리클로로에틸렌 노출 농도를 측정하려 한다. 과거 노출 농도 평균은 50ppm이었다. 시료는 활성탄관을 이용하여 0.15L/min의 유량으로 채취하려 한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의 분자량 131.39,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정량한계 LOQ는 시료당 0.5mg일 때 시료를 채워야 할 최소한의 시간을 구하시오. 먼저 최소 채취 시간의 공식은 분당 채취량 분의 부피입니다. 분당 채취량은 0.15L/min으로 주어졌고 리터 단위의 부피는 농도분의 LOQ로 구해줍니다. 여기서 LOQ의 단위가 mg이기 때문에 해당 농도의 단위는 질량 퍼 부피의 단위인 mg/s 세제곱미터로 구해줍니다. mg/s 세제곱미터의 공식은 ppm 곱하기 부피분의 분자량으로 지문에 주어진 50ppm을 대입하고 분자량 131.39 대입, 그리고 부피도 1ATM 25도이기 때문에 24.45L를 대입해주면 268.69mg/s 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해당 부피 공식에 지문에 주어진 정량한계 LOQ 0.5mg과 위에서 구한 농도를 그대로 대입해주게 되면은 이대로 구하면은 단위가 세제곱미터 단위로 나오는데 분당 채취량 단위가 리터 단위여서 리터 단위로 부피를 구해줘야 합니다. 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리터 단위로 부피가 1.86리터가 나오고 구한 부피를 최소 채취시간 해당 공식에 대입하고 지문에 주어진 0.15L/min을 대입하게 되면은 최소 채취 시간은 12.4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2018년 1회 산업위생관리기사 실기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